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수사가 일원화되면서 대통령 소환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의 2차 요청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미 구속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첩 범위를 협의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대통령 동치 소환 등 중복 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수사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첩 결정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소집했는데 대검은 향후 수사 계획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 권한이 없어서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만큼 소환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실패한 소환 통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조사실에 누가 들어갈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수사 권한을 쥔 공수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갑니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현직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서버 접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증거를 지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등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당시 회동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북파공작원 HID 투입 등을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방척사령관에게 전화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방첩사령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에도 계속 개입했는지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났다 공수처와 경찰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조 청장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작전에 말리지 않겠다며 헌재 구인 체제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에게 임시 의사봉을 맡겨 인사청문 특위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식 호선하고 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나눠 열도록 하는 계획서를 20분 만에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3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도 권한 대행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놓고 뒤늦게 임명 불가론을 꺼낸 여당의 본색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방해하려는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헌재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여당의 억지 논리에 장단을 맞춰주는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이 시급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느냐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인 체제를 복원해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YTN 9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 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5일째. 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 언론과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고령 1항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넣어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5항, 계엄사의 언론 출판 통제를 명시한 3항 등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헌재는 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게 계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제한 거냐는 질문에는 전원 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들은 아직도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헌재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의결서 송달은 탄핵 심판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수신한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며칠째 의결서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자시스템과 인편, 우편 등 3가지 절차로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우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관저까지 2군데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소추된 당사자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지연 작전, 침대 축구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 담화를 거론하며 직격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논리를 옹호한 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우리가 도와줄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다음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고의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로남불, 이중적 잣대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재판부 서류 통지에 응하지 않은 건 결국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추어서 3개월로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쪼개기 기소로 시간이 걸릴 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혹시 모를 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를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 양측 모두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지 물음표가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 공세적 탄핵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양당이 대화 못할 주제나 협의 못할 의자가 없다며 자신이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1987년 헌법체제에서 7명의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외 탄핵안들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이재명 대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정안정협의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한 만큼 하루빨리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행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겪지 않도록 헌정질서 회복의 시급성을 동시에 부각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처음으로 마주 앉아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두 사람 회동 이후에는 여당 의원총회가 열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국 수습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접점 찾기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 의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까지입니다. 계엄 충격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애초에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계획된 회식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영업 피해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 경제에도 주름살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과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야 정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경제 심리와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 법안은 이 법적인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충격 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올랐지만 경제정책이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개입을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일부 우려처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계엄 충격 후 입수되는 경제 자료와 미국 연준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 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3곳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기에 저가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르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상승합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와 같은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 대한 내년 공시가격이 297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나 10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지원용 주택을 경기도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 등 유휴 부지에 7,7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 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규정이 완화됩니다. 수입 낚시용품을 싸게 신고하거나 니코틴 용액을 들여오면서 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체납한 사람과 법인의 이름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아이리버 등 일부 무선 헤드폰의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군 화생방 사령관을 살해한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령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군 인사를 겨냥한 암살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과감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화생방 사령관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특수당국에 포섭된 뒤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력한 수제 폭발 장치를 키릴로프 사령관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 장착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와이파이 비디오 카메라로 건물 주변을 감시했고 이를 통해 수집한 사진을 우크라이나 특수당국에 전송했습니다. За совершение эт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исполнителю гарантировалось денеж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в размере $100 000 США и выезд в одну из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для проживания.
영국 BBC는 이번 암살이 모스크바의 일상을 뚫었다며 작전의 정교함은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러시아 내부의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됐다며 이렇게 정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특수당국의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2달간 과감한 암살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 스파이가 러시아에 깊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전쟁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에 동부전선에서 밀리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전략인데 러시아 크렘린궁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Кто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этог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Лишний раз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не гнушаетс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методами работы. 자국에서 벌어진 이딴 암살에 러시아가 체면을 구긴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이 내부 여론에도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각 19일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동 성명 초안을 입수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을 비판하는 문구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파병을 이유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여러 회원국이 중국도 포함을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 정상회의 당일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인데 이 공격으로 모두 5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허허벌판에 군인들 몇몇이 숨가쁘게 몸을 피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카메라와 산타 인형을 부착한 드론이 순식간에 이들 사이로 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벌판 위에 있는 군인들 사이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나고 쓰러진 병사를 숲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SNS로 공개한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드러난 공격 장면만 무려 17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로 온 북한군을 사흘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으며 장갑차 2대를 비롯해 군사용 차량도 폭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으로 북한군을 촬영했다며 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동양인 얼굴의 군인이 보이는데 드론을 발견하고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군복을 입은 한 동양인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누군가가 서투른 영어 억양으로 마스크를 얼른 쓰라고 외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 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들의 사망 사실까지 은폐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지 벌써 2달째. 다른 전투까지 고려할 때 사상자만 이미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시행합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이작전사령부를 비롯해 해공군 작전사령부가 함께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은 소형 무인기를 다수 띄워 도발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격추하는 비사격 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밤 인천 하익동 자재 상가에서 난 불이 인근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파에 1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매섭게 타오르는 불길이 상가를 집어삼킵니다.
불난 곳에서 200m 전쯤부터 길가에 연기가 많더라고요. 건물 사이로 막 펑펑 터진 소리가 막 들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하익동에 있는 자재상가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불은 상가 안쪽 공터에 쌓인 건축 자재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뒤쪽 빌라에도 옮겨 붙으면서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재민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빠르게 번질까 우려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플라스틱이 타면서 연소되면서 물이 침투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진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퇴계동 일대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10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때 신호등까지 작동을 멈춰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서야 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작업 끝에 밤 10시쯤 전력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한전은 한파로 변압기 전력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단행하며 올 한 해를 통화정책 마무리했습니다. 네, 연준은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인데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완화적 추세를 유지했던 올해 통화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 지표는 괜찮았지만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연준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2.1%로 예측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또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도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대출이자 부담이 줄면서 연말과 연초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엄령 사태로 솟구쳤던 원달러 환율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늘면서 이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불러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수요 증가로 연결돼 이 수출 호조도 기대됩니다.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이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준은 9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이달까지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 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준이 이 금리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내년 말 예상 기준 금리를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 관리 목표였던 2%보다 높은 2.5%로 예상되는 것도 금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동결 전망이 81%에 이르고 이후 연준이 3월 FOMC에서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저금리를 선호하는 만큼 본인 판단만큼 금리가 낮지 않을 경우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이 집권 1기 당시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간의 기준 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문제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달 기준 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만큼 관세를 통해 이 대유럽 수출을 늘리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강달러로 인해서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인 이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연준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왔던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이 금리 정책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군 관계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추가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중복 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출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에 철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기자들과 만납니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건데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 경쟁이 어지러울 정도라며 정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현직 대통령 소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중복 수사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당장 오는 토요일 검찰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 관련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이미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씩 불응해 수사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명분이 쌓인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호인단 윤곽과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예비후보 3명이 맞붙어 이 가운데 1명이 본선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전 씨는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하면서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와 전 씨의 청탁을 받고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별도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공천 개입 정황은 물론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판사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차는 굴욕을 겪게 됐는데요. 다음 달에는 불법 대선 자금 재판도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현직 판사에게 모나코에서의 안락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제공되진 않았고 당시의 수사도 무혐의 종결됐지만 그래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징역 3년 가운데 2년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남은 1년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차고 지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제로 수형 생활을 하는 건 사르코지가 처음입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사르코지는 엄청난 부조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재선 도전 때 법정 선거운동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낸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2007년 대선 때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서 수백만 유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인도 뭄바이 인근 해역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인도 해군 고속정과 부딪힌 뒤 침몰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군은 99명을 구조하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은 엔진 점검 중이던 고속정이 통제력을 잃고 여객선과 충돌했다며 사망자 가운데는 고속정 탑승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부전증을 알아온 미국의 50대 여성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53세 여성 토아나 루니 씨는 지난달 뉴욕대 랭곤 연구소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의료진은 루니 씨의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경과가 양호하며 이식한 신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7, 8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양사가 조만간 MOU를 맺고 지주회사 통합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는 합병 추진 보도와 관련해 모두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730만 대를 판매한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판매량 기준 세계 3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 혼인과 출산 지원이 강화되는 게 특징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줍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연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의 납입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제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강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서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영하 8.3도, 울산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밤사이 동해안 지방의 눈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눈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